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맹물부터 큰 대접으로 한 사발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이쿠, 물을 매일 2리터는 억지로라도 들이켜야 피가 깨끗해지고 콩팥이 안 망가지지 하면서 목이 안 마른데도 꾸역꾸역 물병 끼고 사시는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딱 10분만 들어보시오. 오늘부터 하루 물 2리터씩 억지로 퍼붓지 마시오. 그거 몸에 보약이 되기는커녕 콩팥과 심장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다들 물은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하고 하루에 종이컵으로 10잔, 즉 2리터는 무조건 채워야 건강하다고 맹신하고 계셨제? 세계보건기구랑 국내 최고 종합병원 의사들이 팩트체크를 싹 끝냈는디 그거 우리 시니어 세대한테는 완전히 잘못 적용된 상식이요. 오늘 이 영상 딱 끝까지 귀담아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몸 건강해지라고 마셨던 물이 왜 내 몸을 붓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 나이와 몸 상태에 딱 맞는 완벽한 물 마시는 공식이 무엇인지 싹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스크롤 멈추시고 끝까지 집중해 보시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요. 일반 성인의 하루 총수분 권장량이 1900에서 2600ml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숫자만 보고 거 봐라,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시라고 써 있잖아 하고 맹신을 해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싹 빼놓고 읽으신 겁니다. 이 수치에는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싹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즉, 반드시 맹물로만 2리터를 다 채워 마시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뜻이지요. 서울의 유명 종합병원에서도 실제로 우리 몸에 따로 필요한 순수 맹물의 양은 하루에 약 1.3리터, 종이컵 기준으로 6, 7컵 정도면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국찌개, 김치, 그리고 제철 과일과 채소에서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준조차도 키 크고 청춘인 20에서 30대 표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든 평균값일 뿐입니다. 나이, 체중, 성별, 평소 활동량, 그리고 가지고 계신 지병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은 천차만별인데 70대, 80대 어르신이 20대 청년이랑 똑같이 물을 2리터씩 퍼부으면 몸이 버텨내겠습니까?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찌듯이 몸속 장기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는 콩팥은 노화가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80대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20대 청년 시절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물을 2대접 들이부어도 콩팥이 쌩쌩하게 일해서 금방 소변으로 쫙 배출시켜버리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콩팥은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처리를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뇌에서 지금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목이 마르다 하고 느끼는 갈증 감각 세포까지 둔해진단께요. 이렇게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수분 조절 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하루 2리터가 보약이다 라는 말만 믿고 억지로 물을 계속 마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 몸속에 물이 과하게 차오르는 수분 과부하 현상이 터져불어요.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쌓이면 피가 너무 묽어지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저나트륨 혈증이 오면 초기에는 괜히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면서 정신이 멍해집니다. 어르신들이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어지럽지 하시는 이유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가 묽어져 생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단 말이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뇌에 수분이 차오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무서운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 하나쯤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만약 본인이 심장질환, 간경화,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과도한 물 섭취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르는 지옥문입니다. 첫째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풍선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려고 하듯이 늘어난 혈액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그 결과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오거나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누워 잠도 못 자는 호흡 곤란이 찾아옵니다. 둘째로,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나트륨과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 이런 분들이 물을 몸에 자꾸 퍼부으면 배출이 안 되니까 몸뚱이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고 혈압이 천장부지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셋째로, 간 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안에서 물을 잡아두는 힘이 풀려버려서 마신 물이 싹 다 배로 빠져나가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차오르고 식도 혈관이 터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넷째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이뇨제는 콩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빠져나가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거기다가 물을 억지로 많이 마셔버리면 약효가 다 희석되어 버리고
몸속 전해질 균형이 싹 무너져서 부정맥 같은 위험한 심장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식 속 숨은 수분의 양도 알아봅시다. 아이고 작가님, 그래도 물을 안 마시면 몸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 무섭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시오. 우리가 물을 컵으로 안 마셔도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수분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식사 때 먹는 오이는 96%가 물입니다. 여름철 즐겨 드시는 수박은 95%, 토마토는 94%가 순수한 수분입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사과는 84%, 오렌지는 87%, 포도는 81%, 계란조차도 75%가 수분입니다. 어디 과일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 식단은 세계에서 수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식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도 60% 이상이 수분이고 국수나 국물 요리, 찌개, 탕은 80%에서 95%가 싹 다 수분입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에도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식사만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도 이미 하루 필요 수분량의 절반 이상인 1리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채워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삼시세끼 밥 잘 드시고 국물도 좀 드시고 과일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마시는 맹물은 하루 딱 종이컵 대여섯 잔, 즉 1리터 내외만 마셔도 차고 넘치고 아주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물을 적당히 마시고 있는지 부족하게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주 쉽습니다. 의사 찾아갈 필요 없이 내 몸이 보내는 신호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소변 색깔입니다. 화장실 가셔서 소변 보실 때 색을 꼭 확인해 보세요.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 집색을 띠고 있다면 지금 몸의 수분이 아주 완벽하게 딱 좋은 상태입니다. 물 더 안 드셔도 됩니다. 만약 소변색이 진한 칡즙색이나 호박색처럼 짙다면 그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니 그때 물을 한 컵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변색이 수돗물처럼 아무 색도 없이 완전 투명한 물색이다? 그거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가 묽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당장 물 마시는 걸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손등, 피부 탄력을 확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짝 꼬집었다가 딱 놓아보세요. 놓자마자 피부가 팽팽하게 샤라락 원위치로 바로 돌아가면 수분이 충분한 정상 상태입니다. 하지만 꼬집은 자리가 주름진 채로 2, 3초 이상 멍하니 멈춰 있다가 천천히 돌아간다? 그건 몸의 수분이 많이 부족한 탈수 상태라는 뜻입니다. 셋째, 입안 구강 상태입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가 끈적거리면서 침이 잘 안 나온다면 몸의 수분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마셔야 몸에 보약이 될까요? 의사들도 무릎을 탁 치는 시간대별 완벽한 수분 섭취 공식을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시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고 굳어있던 위장과 장을 깨워주는 가장 좋은 보약 약물입니다. 이때 차가운 냉수는 위장을 놀라게 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밥 먹기 바로 직전이나 밥 먹으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소화액인 위산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오릅니다. 물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소화기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고 몸의 대사가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나누어 축이듯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이후 밤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새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깨게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서서히 줄이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것이 숙면과 안전의 최고입니다. 다섯째,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뇌 감각이 무뎌져서 몸에 물이 바짝 말라가도 목마름을 못 느낀단게요.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들만큼은 목이 안 마르시더라도 시간을 정해두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입을 축이듯 나눠 드셔야 여름철 탈수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소. 사랑하는 식팩트 식구들, 남들이 하루 물 2리터 마셔야 건강하다, 피가 맑아진다 하는 말만 믿고 억지로 물을 퍼붓는 행동은 이제 오늘부로 딱 멈추시오. 사람마다 체중이 다르고 콩팥 상태가 다르고 드시는 약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에게 똑같은 2리터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마시는 물은 보약이 아니라 내 몸을 망치는 독약이 될 수 있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 색깔 잘 확인하시고 내 몸 상태와 기저질환에 맞춰 미지근한 물로 똑똑하게 나눠 마시는 물 한 잔이 그 어떤 약보다 뛰어난 불로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지인분들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셔서 잘못된 물 상식으로 건강 망치는 일 없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행!